안녕하세요. 책다사마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1년만 미쳐라 입니다. 강상구 지음입니다. 어떻게 미칠 것인가? 환경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기름진 토양, 적당한 수분, 햇살이 잘 드는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실한 열매가 많이 열린다. 반면 척박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란 나무는 잎이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구경하기조차 힘들며 나무 자체도 튼튼하지 않다.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누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과 시간이 줄어들므로 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처럼 환경의 지배에만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 똑같은 과정 환경,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라도 성격이나 재능이 다 제각각이지 않던가. 사람이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물과 달리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극복하는 의지가 있기에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나. 다 자란 팔과 다리가 불과 10cm에 지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오히려 행복했다.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만큼 동네에서 알아주는 골목대장으로 성격이 밝고 씩씩했던 그는 아이들이 내 몸은 왜 이러니? 하고 물어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병에 걸려서 팔다리가 자라지 않는 거래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고 그러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친구가 되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구임에도 그는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야구는 물론 농구, 수영 등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뛰며 자란 그는 자신의 신체 장애를 결코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개성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오토다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는 그는 결국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한 기적을 낳는다. 환경만 따라줬으면 크게 성공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집안이 넉넉지 않아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 몸이 불편해서 등 그럴싸한 이유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며 환경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한 오토다케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환경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환경이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등은 다 실패해야만 옳지 않겠는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천력이 없었던 이들이다.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이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돌덩이가 황금이 되기를 바란다고 변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어려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환경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현대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은 알다시피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배짱, 강한 실천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으켜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전무후무한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환경 탓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도 말자. 부정은 더 큰 부정을 낳고 긍정은 더 큰 긍정을 낳는 법이다. 변명하고 포기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미쳐라. 당신이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뒤에는 뒷공무니를 빼고 달아난다. 열심히 뛰어도 짧은 삶, 환경 탓만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실천하지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 오늘부터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 여자가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굶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굶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와 했다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다짐들을 한다. 일찍 서둘러야지, 친구에게 전화해야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2시간씩 공부해야지,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 실천에 옮기는 다짐은 몇 되지 않는다.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두려워서, 다른 일이 생겨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며 다음 날로 미루고 또 미룬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사장된 재능, 열정, 신념, 꿈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공하려면 실천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천력이 남달랐던 이들이다.
스타 강사 최윤희. 그녀는 이 땅의 주부들의 희망이자 인생 역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낯가림도 심하고 겁도 많은 그녀가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은 결혼 15년째 되던 해. 늦은 나이에 사회에 나간 그녀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금강기획의 카피라이터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신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통통 튀던 그녀. 그 능력을 인정받아 현대방송 홍보부 부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다. 그녀의 성공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러 방송국에서 특강을 하고 TV, 라디오 등 각종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고 여러 단체에 임원을 하고 여러 매체에 고정 칼럼을 쓰기도 했다. 또 정치인, 범죄자, 대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차라리 도둑질과 거짓말을 가르쳐라. 등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녀가 이러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실천력에서 비롯된다. 15년 동안 가정밖에 모르던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려 한다고 생각해보라. 좋은 기회가 와도 아이들 교육 문제도 걸리고 남편 눈치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해서 주저하게 된다. 최윤희, 그녀가 이 땅의 전업주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 잘하는 직장인, 일 못하는 직장인을 나누는 기준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실천력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인은 자주 일을 미루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저걸 어떻게 해? 오늘 중으로 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일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히기 딱 좋다. 무엇이 되든 간에 얻고자 한다면 또 이루고자 한다면 실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을 실천하라는 말은 아니다. 시작부터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성과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지치고 만다. 그러므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오늘 하기로 한 일은 그날 끝내는 습관을 길러라.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은 편해지고자 마음으로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은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시작해 놓고 보는 것이다. 언젠가 해야 할 일. 지금 바로 시작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기차가 일단 출발하면 종착역에 도착하듯 결론을 맺게 된다. 성공 여부에 연연하지도 말라. 이 일이 잘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은 발목을 잡는 가치 없는 고민들이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다. 신은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능히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 이걸 어떻게 나 혼자 해? 라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상사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맡기는 것이다. 또 설령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일인들 어떠랴.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아닌가. 상사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부하 직원보다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하 직원을 좋아한다.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는 포기하는 대신 해결 방법을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하면 큰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질문을 하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아감을 주저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만 찾아서는 성장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마련이고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처리하지 못한 일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데 무엇인들 눈에 들어오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며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움직여라. 군뱅이처럼 꿈틀대도 좋다. 잔걸음이 모여 큰 걸음이 되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 성공의 문 앞에 있을 것이다. 신은 실천하는 자에게만 신의 뜻을 펼친다고 하지 않던가. 실천은 또 다른 실천을 낳는 법이니 일단 시작하라.